자, 이어서 갈게요. 한민족의 형성 보겠습니다.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한자 사용 유무에 따라서 구분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자를 사용했을 경우는 역사시대가 되는 거고요. 한자를 사용하기 전에 갖다가 먼저 선자를 써서 선사시대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따지면 선사시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한자를 쓰지 않으시니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를 선사시대라고 부릅니다. 한자를 사용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철기시대부터 뭐가 나타나죠? 기록이 나타나죠. 우리나라는 철기시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철기시대 기록은 전부 다 어디 걸 봐야 되나요? 중국의 문헌을 우리가 참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구분할 수 있죠.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기본적인 겁니다. 선사와 역사를 구분할 때 선사는 우리가 아직 한자를 사용하기 전 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를 얘기합니다. 즉 우리 원시인들이 도를 처음 도구로 사용했던 시기를 갖다가 석기시대라고 하죠. 근데 그걸 구분하는 겁니다. 구석기, 신석기 이런 식으로 보통 70만 년 전, 보통 8,000년 전, 이거 뭐죠? 기원 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기원 후에 살고 있죠. 즉 우리 예수 탄생 이후로 또 기원 후로 보죠. 그죠? 보통 AD, 여기는 BC, Before Century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역사가 아니라 그냥 상식으로 아는 거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 보겠습니다. 환경의 변화. 만주와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건 구석시대부터이다. 이 시기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교체되는 때였다. 빙하기는 해면이 낮아져서 중국 대륙과 한반도, 일본 열도가 연결되었다. 간빙기는 해수면이 올라가 남반계 동식물이 북상하였고 기원 전후에 다시 해면이 낮아서 오늘같이 해안선이 형성되었다. 그냥 이건 쭉 읽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신석기가 되면서 구석기는 솔직히 해서 빙하기거든요. 지구가 땡땡 얼어있다는 거예요. 얼음으로. 빙하기에서 해빙기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얼음이 녹는 과정이다 뜻입니다. 해빙기가 되면 뭐죠? 해수면이 상승하죠. 쉽게 해서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닷가라면 이 정도에서 얼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얼음이 녹게 되면서 물의 양이 증가되면서 이렇게 해수면이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닷가가 땡땡 얼어 있는 이 빙하기에는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민족이 우리 민족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빙하기에는 이동이 되게 자유로워요. 그리고 중국, 한반도, 일본이 하나가 됐어요.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음이 돌아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구석기에 살았던 이 사람들을 우리 민족 직접적 조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빙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프리카 애들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고 유럽 애들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고 반대로 우리나라 애들이 반대로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원주민들 보면 인디안 같은 애들이 유럽 애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거의 생김새가 어떻게 아시아 계통에 가까운 애들이잖아요. 그렇듯이 구석기 시대는 빙하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동이 자유로웠다. 그걸 직접적 조상이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갑니다. 한민족의 형성. 거기 한자의 미점을 좀 구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클
한자죠. 나라 한자고요. 중국 민족을 우리가 한족이라 할 때 이 한자를 써요. 우리 한족은 이 한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데 우리 7급 기출문제예요. 기가 막히죠. 이거 틀린 친구들이 50%가 틀렸답니다. 7급, 소위 7급 준비하는 친구들, 공부계는 한다는 친구들이. 왜요? 그냥 내용에 다른 거 나올 기출문제만 열심히 파고 들어가는데 허점이 찔린 거지. 가장 기초적인 걸 물어본 거잖아요. 우리가 한반도 할 때 이 한자를 쓰겠죠. 그죠? 우리 한족 요거니까. 요 한자, 클 한자. 보통 여기다가 쓰면 뭐가 되죠? 서울에 가면 한강이 있죠? 이거 쓰는 거예요. 그럼 한강의 의미는 뭐죠? 그렇지. 큰 강인 거예요. 큰 강. 되게 크죠? 한강은 되게.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와 이 한을 가장 기본적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한반도는 최초의 거주인 보겠습니다. 구석기인 빙하기로 인하여 이동이 심하여 우리 민족이 직접적 조상인지는 회의적이다. 맞는 얘기죠. 두 번째. 우리 최초의 한민족, 모체, 기온, 신석기인으로 보고 있다. 일명 빗살무늬 토기라고도 한다. 신석시대가 되면 이제 토기를 만들죠. 빗살무늬 토기를 만드는데 빗살무늬 토기라고 한다. 네, 3번에 앞에서 별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3번에도 별표. 가장 잘 나오는 게 이 지문이죠. 한민족의 기틀 또는 기원, 신석기를 거치면서 청동기를 두 개를 같이 묶어줘야 됩니다. 항상 신석기를 거치면서 청동기 시대가 우리 민족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주류는 청동기인, 즉 민무늬 토기이다. 무늬가 없는 토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주류가 되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5번은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했던 거니까 이건 안 하겠습니다. 우라르 타이족 이런 것은 시험에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요. 자, 오른쪽 가죠. 21쪽 한민족의 형성가입니다. 한민족의 형성. 자, 청동기 문화를 가진 예맥족인 민무늬 토기인이 신석기 빈살무늬 토기인을 동화 흡수하면서 민족의 주류가 되었다. 그 다음에 예맥족이 기록된 중국의 문헌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 동이족이 기록된 문헌 이런 게 있다는 것. 거기에 산해경에 밑줄 긋습니다. 산해경. 산해경.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오래된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동이족에 대한 최초의 우리나라 문헌은 삼국사기다 정도만. 산해경만 밑줄 긋어요. 여기서 핵심은 산해경입니다. 그 다음에 선사시대 문화권 보겠습니다. 자, 일본을 해양 문화권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방 문화권. 요것만 이렇게 색깔 좀 필요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는 동방 문화권입니다. 그 다음에 북방, 그 다음에 중국 한족 문화권, 그 다음에 저쪽 베트남 캄보디아 하남 문화권. 선택지물에 가끔 이런 게 나오죠. 우리 한반도에 형성된 문화권은 한족 문화권이다. 또는 북방 문화권이다. 틀려요. 동방 문화권이다. 저놈만 딱 체크하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단원 학습 문제 또는 기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꼭 풀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구석기부터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사회와 문화의 형성 23쪽. 자, 보겠습니다. 구석시대 시대의 도구와 생활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도구를 쓴다는 거죠. 첫 번째, 뗀석기. 한자로는 타제석기라고 합니다. 뗀석기가 뭔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커다란 돌이 있다가 한번 쳐볼게요. 바위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만 떼 쓴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걸 뗀석기라고 불러요. 떼었다. 뗀석기라고 합니다. 뗀석기. 가끔, 선생님, 도구가 어떻게 뗍니까? 이렇게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수준 내용을 물어본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근데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몰라요. 저 어떻게 뗍니까? 물어보면 답하는 사람이 열에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거의 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 과학 시간에 나온 거 한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창피할까봐요. 네. 내가 이 정도 떼어 쓰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구멍을 좀 파요. 이렇게. 그리고 나뭇가지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물을 집어넣어요. 나뭇가지가 물을 흡수해서
나뭇가지가 팽창하게 되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뻥 떨어지는 거야. 그걸 떼어서 줬다. 이걸 뗀석기라고 해요. 어때? 초등학교 4학년 수능 됐죠? 알고 있는 얘기겠죠? 충분히?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그죠? 우리 초등학교 다 졸업했잖아, 우리가. 그죠?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이거 틀리면 창피합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구분해 볼게요. 그 사냥, 조리, 공구행 있죠? 세 개를 하나 묶어보세요. 이렇게 구분 요소 넣으십니다. 꼭 구분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사냥터에 나가기 위해서 가진 도구와 주로 주부님들이 또 여성들이 주로 보통 싱크대에 많이 앞에 있죠. 거기에 조리 도구들이 아버지가 쓰는 사냥 도구와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죠? 또 사냥 도구가 갑자기 싱크대 위로 올라오면 안 되겠죠. 또 여러분 낚시가 유명하니까 낚시 도구가 갑자기 싱크대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해? 되게 불편하겠죠. 막 이거 뭐야 이거. 설거지 반찬 준비하는 되게 어렵잖아요. 구분해야 되는 건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가장 나오는 거예요. 볼게요. 사냥용 도구 보겠습니다. 주먹도끼. 주먹도끼 봐봐요. 내가 떼었었다고 그랬잖아. 주먹도끼란 이게 양날을 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날카롭게 갈아서 이게 칼의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주먹으로 지을 수 있는 도끼니까 뭐죠? 한자니까 칼도자예요. 주먹으로 내가 이렇게 잡았다. 생수병 볼까? 주먹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잡을 때 쓰고 그 다음에 뼈를 도려낼 때 쓰는 거예요. 칼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양면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로 양면 핵석기라고도 해요. 주먹도끼를. 두 개 면을 다 쓸 수 있다. 같은 말로 주먹도끼라 한다. 사냥도구입니다. 사냥도구. 그 밑에 그림 가주시죠. 네. 그 다음에 집게. 밑에 그림 같이 봐주시죠. 동물을 잡아서 뼈를 부스러뜨리거나 동물과 싸울 때. 네. 주먹도끼. 그 다음에 집게. 그 다음에 팔매돌, 찌르개, 순배 찌르개. 네. 전부 다 사냥용 도구입니다. 거기에 주먹도끼에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순배찌르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24페이지를 한번 넘겼다 다시 오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전기 구석기 70만 전의 밑줄을 그어볼까요? 동그라미. 그 다음 후기 구석기 가볼게요. 자, 후기 구석기 4천에서 1만 전까지 보고 있는데요. 자, 특징 중에 전기 구석기 주먹도끼에 밑줄 하나 그어주세요. 전기 구석기에 주먹도끼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었다. 그 다음에 후기 구석기 보시면 순배찌르기 있어요. 그 밑줄 그으세요. 주먹도끼와 순배찌르기를 잡으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묶어보자고요. 왜 묶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전기와 후기를 구분하는데 주먹도끼를 사용했던 사람들과 순배찌개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서 딱 타임상 동시대 같이 사는 시대가 됐다고요. 근데 주먹도끼인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얘들만 살아남게 됐어요. 그래서 파이팅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네, 결과적으로 주먹도끼인들이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주먹도끼인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사람들의 도구가 달라요. 그래서 두 사람들이 전기, 중기, 후기 오면서 후기인들이 이 사람이 나타나는 이 타임에 딱 만난 거예요, 사람들. 파이팅이 이루어졌다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 얘들은 다 사라지고 얘들만 존재했다고. 이 두 아저씨들 차이점이 뭐예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선생님 뭔가 달리 만들어놨어.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이놈하고 이놈 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머리에 저장 용량을 얼마만큼 가질 수 있냐에 따라서 내가 응용 능력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머리가 소두잖아요. 여기 대두잖아요. 지금 현생 인류는 우리 여기에요.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 현생 인류들은 여기에요.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 현재 없어요. 구석기 유물을 발견하게 되면 되게 전기인지 후기인지 되게 쉽지. 우리 정도 사이즈 되는 유골들은 거의 대부분 뭐야? 현생이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주먹만 해요. 이렇게. 주먹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뇌 용량과 이 정도의 용량을 가진 사람은 벌써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도구 사용 방법이 달라져요. 어느 순간에 만났는데 승배치기를 가진 사람들이. 자, 승배가 뭔지 모르시죠? 창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 두 사람이 어느 순간 여기서 딱 만났다고 그랬지. 그치? 그럼 누가? 여러분 1번, 2번이라면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막 달려온 사람들이 간단히 해결되잖아요. 꼭 기억하실 것. 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공부할 것. 이렇게 얘기한다고. 전기 구석기인 순배찌르기인들은 이렇게 간다고. 후기 구석기인 주먹도끼인들은 이렇게 나간다고. 그 말장난에 되게 짐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럼 그 글로 외우게 되면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계속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야. 쉽게 돌멩이 가지고 와서 싸우는 사람하고 창을 가지고 사람하고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느냐. 이게 뭐야? 순배라는 말은 우리말로 순수하게 불면 자루라는 뜻이에요. 자루라는 뜻이에요. 자루 모양의. 그러니까 자루가 뭐냐면 우리 사각천이 있다면 손수건이나 수건의 천을 끝 모서리 부분을 중앙으로 모아볼까 이렇게 모아졌죠. 그럼 상상해보자고. 우리 사각형의 손수건 끝 네 모서리를 묶어서 딱 잡아봐. 이게 자루라고. 자루 모양. 우리말로 자루라고 얘기한다. 그걸 갖다 좀 더 크게 만들면 뭐 돼? 창의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순배라는 단어. 자루 모양을 가지고 있다. 찌를 수 있는 모습이 있다. 되게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기억하셔야 된다. 주먹도끼와 순배찌르기 전기 후기를 내가 구분할 수 있는지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문제에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앞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조리용, 글게, 밀게, 자르게. 다시 페이지 또 넘겨봐. 24쪽 또 넘겨봐. 글게, 밀게, 자르게는 뭐야? 중기에 사용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의 시험이 나온다는 거야. 다시 앞으로 갑니다. 조리용 도구, 그 다음에 공구용, 세기계 정도에 구분되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시대와 용도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24쪽에 다시 올라갑니다. 24쪽 다시 펴보세요. 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구석기에 주요 유적지 돼 있죠. 거기 땡땡 하시고요. 땡땡 하시고 제로에다가 이렇게 전국적 분포라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적 분포다. 자, 구석기는 우리가 빙하기라고 그랬죠. 빙하기다 보니 누구나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서히 어느 순간에 얼음이 녹아가기 시작했어. 그럼 섬과 육지가 구분되기 시작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올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그럼 그 지역에 계속 사는 거예요. 그 지역에 고립되고 죽다 보니까 그 지역에 구석 유적이 남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섬에서 뭐가 발견돼도 거의 90% 구석 유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봐보세요. 저구에 봐보시죠. 함경도의 종성 보이시죠? 제일 끝에. 그 다음에 동광진, 그 다음에 굴포리. 동광진은 우리 금년 기출문제예요. 금년 국가직 기출문제예요. 동광진은요. 그 다음에 웅기 굴포리. 웅기 굴포리는 구석기와 신석기가 동시에 같이 발견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가보시면 제주 빌레못 동굴이 있어요. 빌레못 동굴 한 밑줄 그어주세요. 빌레못 동굴. 전부 다 이거 구석 유적이에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경상도와 전라도 쪽에 충청도 지역에 이렇게 그 섬들에 많은 유적지가 발견되는데 거기 대부분 구석 유적이 많이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자, 25쪽 갑니다. 한반도 대표적 구석기 유적지 봅니다. 첫 번째가 전기, 다음 페이지 중기, 후기. 가장 어렵게 문제가 출제된다면 다음 전기 구석기 유적지가 아닌 것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미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중기, 후기 구속 유적지가 옳은 것을 이렇게 된다면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문제를 여러분 틀리라고 내는 시험이 되는 거거든요. 속된 말로 우리가 선사시대 신문에 나오고 틀리면 이거 떨어지는 거야. 왜? 이 신문제 다 맞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다 맞으라고 주는 문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선사시대 문제 무조건 한 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첫 교시에 배웠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전기급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양 금굴 유적지의 별표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금굴에 밑줄을 긋습니다. 단양 금굴 유적. 우리나라의 최고의 밑줄을 긋습니다. 최고 유적지. 그 예고자입니다. 가장 올드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자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다가 이렇게 영어로 올드 적어놓으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유적지다. 최고 예고자를 써서 최고 유적지다. 70만 년이다. 단양 금굴 유적지. 그 다음에 경기도 연천 정곡리 보겠습니다. 별표 하나 기본입니다. 아슐리안 주먹도끼, 양면 핵석기, 집게 문화 등이 발견되었다. 한탄강에서 동시 발견돼서 모비우스 학설이 폐기되었다. 자, 모비우스 한번 볼까요? 모비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어떤 학설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구석기 시대에 인류를 갖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람들,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들, 아시아에서도 서아시아가 있고 동아시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서아시아는 주로 이제 아랍 쪽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란, 이라크 뭐 그런 나라들이 중동 국가들.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중국 포함한 우리나라, 일본, 뭐 베트남, 캄보디아, 동남아시아들 해당됩니다. 자, 요 나라 이 세 개의 나라들은 주먹도끼를 사용했다고요. 아까 주먹도끼 기억나시죠? 이런 무기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아시아,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은 동물의 뼈를 이렇게 으스릴 수 있는 이런 집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개 다 구석기 전기에 해당되는 도구들입니다. 근데 주먹도끼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등한 민족이고 여기는 열등한 민족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모비우스 이론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포함됐나요? 대한민국은? 응? 어때?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져? 약간 씁쓸해져? 나는 아무 짓도 안 해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에게 평가했어. 야, 너는 열등한 민족이야. 이렇게 평가했어. 기분 되게 좋아져? 약간 불쾌하죠? 내가 공부를 잘하든 뭐든 간에 야, 멍청아 이러면 어떡해? 되게 기분 나쁘지. 혹 설령 내가 멍청이더라도 되게 기분 나쁘죠. 자, 이게 모비우스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이론이 경기도 연천에 깨졌어요.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죠. 그죠? 미군 병사가 경기도 연천으로 휴가를 갔어요. 휴가 가는데 이렇게 보통 천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이 손변에 몰도 막 돌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물이 흐르는 곳에. 쉽게 우리 이제 반바지 입거나 이렇게 옷을 걷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물에 담그는 게 되게 시원하고 좋잖아요. 여름철에.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되게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당연히 그러면 어때? 여기는 주먹도끼는 없고 집게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웬걸?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발견되고 이것도 다 두 개 다 발견된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모비우스 이론이 완전 이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가 미국에서 대학에서 고고학을 공부했던 친구예요. 당연히 이거 나와야 되는데 이거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자기 이제 미국에 있는 교수에게 전화를 했겠죠.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이상한 게 발견됐습니다. 뭔데? 그랬더니 이거 다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교수가 직접 학기 중이니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게 1960년대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도 오려고 하면 쉽지가 않잖아요. 소속 밟아야지, 뭐 밟아야지, 뭘 밟아야지 오려면 되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이제 서울대학교에 이제 고고학과 그 유명한 교수님이 오셔서 직접 답사를 하게 돼요. 얘들 석박사애들 다 데리고 가서 조사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 발견됐어요. 그리고 논문 형식으로 학회지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 결과 모비스는 어떻게 된 거죠? 폐기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어디에서? 경기도 연천에서 했기 때문에 처음에 잘 나갔어요. 지금까지. 최근 5년 동안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럼 5년 전까지는 대개 2년, 3년에 한 번씩 계속 꾸준하게 나왔던 것들이에요. 왜냐면 중국에서 깨진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깨진 것도 아니고 우리 아시아 3강대국들이 있잖아요.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잖아. 우리 땅이잖아. 연천이니까. 그러니까 되게 시험이 잘 나올 수밖에 없지. 책에도 안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 계속 나온다고. 우리 땅에서 발견돼서 없어졌으니까.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양의 상원 거북모루 동굴, 큰뿔 사슴뼈, 원숭이뼈, 주먹도끼, 애날집게가 발견됐다. 평양의 거북모루 동굴에서도 구석 유적이 발견됐다. 충남 공주 석장리, 전기부터 후기까지 모두 출토했다. 강복 이후 남한이 최초로 발견됐다. 전기부터 후기까지 출토했다는 얘기는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뜻이에요. 전기 사람도 살고 후기 사람도 살고 중기 사람도 살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선생님? 물어본다면 대답을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매일 먹고 우리가 음식 쓰레기가 남죠. 보통 우리 고민거리 중에 하나죠. 집집마다 전부 다 쓰레기 버리는 날이 다 정해져 있고 요즘에는 뭘 버려야 되고 다 분리배출해서 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한 지 한 20년도 안 됐어요. 우리가 분리배출하는 거 10년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선생님 기억. 예전에 그냥 다 뭉뚱거려서 그냥 쓰레기차에다 그냥 다 싣고 버렸잖아요. 요즘 분리배출하기도 합니다만 그 구석견들도 먹어야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먹고 버리는 거예요. 뼈다구 같은 거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퇴적청처럼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옛날 거겠죠. 왜? 쓰레기통에 계속 버리는 거, 쓰레기장에다 계속 버리기 시작하는 거, 이게 퇴적처럼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밑에는 전기, 중기, 후기. 그래서 쓰레기장을 보고 시키기 위해서 이게 전기, 중기, 후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 구석기는 되게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었다. 전기부터 후기가 다 존재한다. 그 다음에 찌개 문화가 보인다. 찌개 문화가 보인다. 찌개 문화가 보인다는 얘기는 뭐죠? 전기거죠. 그죠? 전기께 보인다는 거예요. 가로 적거나 찌개 문화 적은 찌개 문화 옆에다가 전기라고 적어놓으면 돼요. 전기다. 그 다음에 선각화가 발견됐다. 모래, 개 모양의 석상, 고래와 멧돼지가 선각화 이미지를 읽었습니다. 선각화. 구분해야 돼. 선각화가 있고 암각화가 있다고 우리가. 예. 동물의 모습을 이렇게 자갈에도 동물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구분하면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 선각화와 암각화 구분하면 되겠죠. 선각화 자갈에다 그린 그림 구석기 것, 암각화 바위에다 그린 것 주로 청동기들의 생활들을 주로 많이 표현했더라. 그 다음에 불된 자리 흔적이 보이더라. 구석견들이 불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구석견들이 불을 사용했다. 불을 사용했다는 건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석견들이. 일단 구석기에 불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일단 난방이 가능했다는 뜻이죠. 겨울을 지낼 때 난방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 치사가 가능했다는 뜻이죠. 예, 밥을 하든 뭐 동물 잡아서 구워 먹든 어찌든 간에 치사를 했다는 얘기는 뭐가 되냐면,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나 지금이나 음식 먹을 때 위생 문제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생고기를 날로 먹어서 맛있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기생충이라든가 기타에 감염될 수가 있어요. 되게 위험한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여름철 해먹기를 되게 좀 꺼려하는 경우도 그거 있거든요. 기생충이라든가 이런 데 감염됐을 경우 내가 굉장히 신체적으로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위생 문제가 좀 해결됐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요건 시험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우리 가끔 요즘 요리 중에서 가장 맛있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이제 불맛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죠. 이건 오리지널 불맛일 거예요. 아마 야외에서 주로 생활했기 때문에 장작불 피워서 구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으면 많이 그리기도 하겠지만 아마 불맛이 제법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봐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미각이 되게 아주 좋아졌을 것이다. 불맛을 알게 됐다면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불된 자리 흔적이 보이고 있고 동굴이 아닌 강가에서 주로 많이 막집을 짓고 살았다. 주거 문화가 막집은 밑줄 것이고 이걸 한대유적이라고 불러요. 한대유적이 밑줄 그어봐요. 한대유적. 공주석장리가 이제 보통 야외에서 불을 피우고 생활했던 모습들이 그대로 퇴적증이 쌓이면서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런 유적지를 갖다가 한대유적이라고 해요. 동굴이 아닌 야외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한대유적이다. 고고학적인 용어입니다. 네. 출제되지는 않지만 있다 정도만 체크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웅기 굴포리 북한 최초 발견 구석 유적지 63년 상층은 신석기 그 다음에 하층은 구석기 신석기 밑줄 구석기 밑줄 특이하게도 굴포리는 신석기와 구석기 다 같이 보이더라는 것. 그 다음에 메머드 하석이 보였다. 메머들은 뭐라고 할까요? 코끼리 종류과라고 보는데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코끼리과보다 초식 동물이긴 한데 이게 이제 현재 지구상에 멸종됐죠, 없죠. 그러니까 멸종되기 전에 가장 큰 초식 동물 중에 하나가 메머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뼈가 발견된 하석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그 시절에 되게 빙하기였다는 거죠. 빙하기였기 때문에 살았던 시절이고 일기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메머드 하석이 우리나라에 발견되었다. 지금은 우리가 멸종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뭐 하석 정도 우리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 제천의 전말동굴 사람 얼굴을 새긴 털 콧부리뼈가 발견되었다. 73년에 남한 최초에 발견된 동물 유적이다. 전기 후기 구석 유적이 다 보이겠더라. 자, 이제 이게 좀 하다 보면 구석기인지 신석기인지 청동 유적이 막 섞일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구석 유적을 일단 구분해 볼게요. 자, 내가 동그란 칠을 한번 쳐볼게요. 단양 동굴 할 때 굴에다만 동그란 쳐볼게요. 왜냐면 구석기인들의 생활 근거지가 거의 대부분이 동굴이에요. 그 다음에 바위 그늘이에요. 동굴이라든가 바위 그늘이에요. 그 다음에 주로 얘들은 무리 지어서 식량을 구해 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집이 없으니까 막집을 지어요. 막집을 짓거나 동굴이 있으면 동굴에서 하룻밤. 그 다음에 비가 온다든가 바람을 막기 위해서는 바위 그늘. 이렇게 바위가 있다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 주로 생활하는 게 바위 그늘이라고 부르거든. 굴자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다 구석 유적지예요. 자, 볼게요. 자, 금굴에 굴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 다음에 평양상은 거물 동굴에 굴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굴. 그 다음에 한북 웅기 굴포리에 굴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는 굴이 아니고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에도 굴이 들어가 있어요. 구석기, 신석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굴포리는 되게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동시에 같이 발견됩니다. 충북 제천 전말 동굴에 굴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기보기해요. 자, 평양역포 태연동 동굴의 굴. 그 다음에 평남 덕천 승리단 동굴의 굴의 동그라미. 제주 에어럽 빌레모 동굴의 굴. 그다음 후기 가볼게요.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의 굴의 동그라미. 됐죠? 굴이 들어가면 일단 구석기일 것이다. 왜? 구석기 생활 모습이 여기니까 거의 대부분. 여기 가셨죠? 신석기는 움집이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중기유적지 갑니다. 중기유적지에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의 상무령리에 보겠습니다. 흑요석이 밑줄 긋습니다. 흑요석. 흑요석. 산지가 백두산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을 기준으로 한강 위에서 발견되는 흑요석들은 거의 대부분 백두산 거예요. 한강 이남에서 발견된 것들은 대부분 일본 규슈에서 건넌 거로 보면 후지산에서 하산이 폭발하고 난 다음에 그걸 우리가 가져다 썼다 보시면 돼요.
흑요석 하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 에어로필름 동굴에 체크합니다. 단일 동굴 세계 최장 7,000m, 사슴, 갈색곰 등의 하석과 현무암을 만든 박편석기, 골각기, 불을 뗀 흔적이 보이더라. 자, 제주 밑줄 그어봐요. 동굴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구석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발견된 것은 무조건 구석기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35쪽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35쪽 비교해 보자고요. 35쪽에 보시면 신석기기 있는데요. 밑에 네 번째 보면 제주 한경고산리에 별표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한경고산리는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주 에어로 동굴은 구석기, 그 다음 신석기, 제주 한경고산리 것은 신석기 구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양쪽 페이지를 좀 적어 놓으실래요? 제주 에어로필름 동굴에는 페이지 35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제주 한경고산리에는 26페이지를 서로 적어 놓으셔서 비교라고 좀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비교 요함 써 놓으시고, 같은 제주도이지만 하나는 구석기고 하나는 신석기이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이걸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이것은 에어로 동굴 구석기, 제주 한경 신석기. 다시 구석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으로 옵니다. 후기로 가겠습니다. 후기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에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별표. 인골 발견됐습니다. 소년으로 추정되는 꼬맹이 2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이 꼬맹이 유적이 이런 게 발견됐다고 이렇게 발견됐어요. 요거 이제 광산 개발업자가 이제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직접 본인들이 전국 산들을 갖다 돌아다니면서 지팽이, 쇠꼬챙이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다니는 거야. 여기에 강산 개발할 만한 적진가 아니까 보고 다니는 거죠. 전문가들이니까. 그분 중에 한 사람이 이걸 보러 다니는 것 중에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이름이 김흥수 씨라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게 돼요. 경찰에 가서 봤더니 꼬맹이가 있는데 너무 오래된 뼈예요. 그래서 다시 고고학자들이 다시 와서 다시 검증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측정해 봤더니 되게 오래된 어린아이 인골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측정해 봤더니 요 시대가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구석기에서도 중기시대에 해당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고고학자들이 봤더니 이 주변에 이 시대와 동등한 국화꽃이 발견된 거예요. 꽃씨가 발견된 거예요. 보통 이게 이렇게 야산에 있었다면 우리 알다시피 국화꽃은 여기에요. 여기서 자란 애들이에요. 그럼 자기 자식이든 조카가 됐던 어린아이가 죽었잖아요. 그죠? 죽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애도를 피하기 위해서 국화꽃을 꺾어다가 여기다가 시신 위에 놨든 시신 옆에 놨든 어찌든 간에 A를 패였다는 거,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뭐죠? 사람이 죽어서 우리가 상을 치러주는 거잖아요. 상을 치러주고 꽃 같은 거 우리 나중에 지금도 꽃 같아요. 우리 다르게 생각하면 뭐냐? 우리가 구석기들 되게 무식하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얘기야. 별로 지식도 없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얘기야. 근데 최소한도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정도의 A는 가지고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A를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상전에 악한 일을 했든 좋은 일을 했든 간에 어찌든 간에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A를 갖춰주는 건데 이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래 흔적 국화꽃을 뿌리는 모습이 보이더라. 충원 두루봉 동굴에 이걸 김흥수 씨가 발견했다 해서 그 아이들을 갖다 학명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학회에 발표돼서 흥수아이라고 하는 명칭을 정해줬다. 참고로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 우리 현재 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역사책에만 나오는 유적지예요. 왜일까요? 70년대 우리가 개발 시대에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이게 매립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호수가 돼버렸어요.
물을 가둬둔 호수가 되어버렸어요. 책으로만 볼 수 있는 유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가장 오래된 구석 유적지 하나 사라져버린 거예요. 책으로밖에 없어요. 우리 가서 볼 수가 없어요. 네, 이런 부분은 좀 아쉽죠. 네, 되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역사에 대한 유적지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그닥 좋지 않은 시대니까 가능하다 봅니다. 또 볼게요. 동강진의 별표 한 3개 하죠. 예전에 자주 나왔던 것들이 금년 출제가 돼버렸습니다. 국가직에. 환경북도 종성동관진 한반도 구석이 최초 발견입니다. 그거 핵심입니다. 첫 번째 거 동그라미 쳐주십니다. 한반도 구석이 존재를 최초로 발견했죠. 종성동관진. 되게 어렵죠, 발음이? 땅지, 누렁이, 하이에나, 털, 코끼리, 턱, 코뿔소 등의 하석이 발견됐다. 그리고 흑의 속도 보이더라. 이거 당연히 환경북도니까 평안 백두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 나머지 것은 그냥 보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기까지 끝났고, 다음 페이지 28쪽 갈까요? 페이지 28쪽. 자, 구석기들의 생활 보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거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동굴에서 살거나 동굴이 밑줄, 그 다음에 바위그늘 밑줄 것이죠. 바위그늘. 그 다음에 강가에 막집에 밑줄 것입니다. 막집. 공주 석장리. 아까 이걸 무슨 유적지라고 그랬어요? 공주 석장리, 막집. 고고학적 용어. 고고학적 용어. 왜? 현대유적. 현대유적. 후기 봅니다. 집자리에는 기둥자리, 담자리, 그 다음에 불된 자리가 남아있다. 대략 3명에서 10명 정도가 살았을 것이다. 사회생활, 가족 단위 이동생활입니다. 이동이죠. 구석기인들은 수렵 채취 어로기 때문에 주로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동했을 것이다. 정착생활이 아닙니다. 농경이 시작돼야만이 정착이 됩니다. 우리 농경의 시작은 신석기 후기입니다. 조피수수가 신석기 후기 되면서 정착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석기인들은 무조건 이동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한 공통점, 아직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평등한 밑줄 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은 여러분이 꼭 풀어봐 주시라는 얘기 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32쪽 중석기 보도록 합니다. 중석기.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사이에 있습니다. 선택지 지문에 나올 겁니다. 구석기와 신석기 사이를 중석기라고 부릅니다. 가끔 출제자들이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중석기 시대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수가 있습니다. 말장난이에요. 이런 말장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중석기 본다. 자, 일명 잔석기 또는 가독이라고 합니다. 대표 유적지 통영의 상로대도 거창의 인물이 홍천의 하하계리. 그 상로대도 하하계리만 밑줄 그어보세요. 거창의 인물이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유적지는 이렇게 3개에서 끝나죠. 이렇게 땡땡 니 이렇게 끝나죠. 보통 이렇게 동네 이름을. 근데 여기는 4글자로 끝나는 유일한 중석기의 유적지가 4글자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하계리, 상로대도 4개의 지명이 나오게 되면 아 이거 중석기구나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구로 보겠습니다. 잔석기로부터 날쌘 짐승을 잡기 위한 복합도구를 만들어섰다. 복합도구 밑줄 그었습니다. 복합도구 또는 이음도구. 왜냐하면 큰 짐승들이 이제 우리 한반도의 환경과 기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럼 작은 동물들밖에 설치류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럼 그 짐승을 잡기 위한 도구들이 나와야 된다. 그게 이음도구라고 하기도 하고 복합도구라고 한다. 톱, 낫, 활, 작살 등을 통해서 먹이 활동을 하게 됐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중석기 이 정도만 하세요. 그리고 35쪽 신석기는요, 조금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